병원 갈 때마다 약 봉지가 늘어나는데 과연 약만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혈압은 오르고 혈당은 내려가지 않고 걱정만 늘어가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여기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잡은 70대 어르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보다 강력한 밥상과 생활 습관의 비밀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따라 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당황합니다.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병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꾸느냐입니다. 진단은 시작일 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건강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고혈압과 당뇨는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생활 습관, 특히 식습관과 운동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으로만 다스리는 건 문제의 결과를 관리하는 것이고 진짜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습관만 바꿔도 약 없이도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하셔야 할 건 고혈압과 당뇨는 서서히 오는 질병이라는 점입니다.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식습관,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이 몸 안에서 천천히 염증을 만들고 혈관을 좁히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며 어느 순간 임계치를 넘어서 질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병은 당연히 약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 몸을 다시 설계하는 마음으로 하루 3끼 밥상을 새롭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식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식단의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염분을 줄인다. 둘째, 당분을 줄인다. 셋째, 혈관을 살리는 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염분 줄이기입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 내벽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 손상이 반복되면 혈관은 탄력을 잃고 점점 좁아지며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되죠. 우리나라 식단은 전통적으로 김치, 된장, 간장 같은 발효된 장류가 많아서 짠맛에 매우 익숙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염분 섭취는 혈압 상승뿐 아니라 심장과 콩팥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거나 위험군이라면 국물 요리를 줄이고 김치나 젓갈은 물에 한번 헹궈서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된장찌개 대신 된장 무침 채소, 짠 깍두기 대신 배추나 물을 생으로 절여서 직접 무쳐 먹는 법을 활용하면 짠맛은 줄이고 영양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짠 음식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천천히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면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당분 줄이기, 즉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기입니다. 흰쌀, 흰빵,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류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대표적인 음식들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밥만 바꿔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현미, 기리, 보리, 키노아, 병아리콩 같은 통곡물로 바꾸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막아주는 완충 작용을 합니다. 그럼 저희 가족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를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름기가 많은 붉은 고기보다는 살코기나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당뇨 환자들은 흔히 과일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과일의 종류와 양을 잘 선택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블루베리, 사과, 자몽, 토마토 같은 과일은 혈당 지수가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단 과일도 한 번의 소량, 식사 직후나 간식으로 소분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핵심인 혈관을 살리는 음식 늘리기입니다. 혈관을 살리는 식재료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식이섬유.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불포화지방산입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들기름, 아보카도 등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항산화 성분입니다. 자색 고구마, 브로콜리, 토마토, 가지, 비트처럼 색이 진한 식재료들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벽을 보호해 줍니다. 특히 양파, 마늘, 생강은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작용을 하며 하루에 꾸준히 조금씩 섭취하면 약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재료들을 식단에 매일 조금씩 넣기만 해도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혹시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계란 1개, 두부 반모, 방울토마토와 브로콜리 같은 채소, 그리고 기리죽 1컵. 이렇게만 드셔도 혈당 안정에 매우 좋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점심에는 잡곡밥 반 공기, 두부조림, 미역 줄기볶음, 고등어 구이 1토막, 청경채 나물, 된장국 정도가 좋습니다. 국물은 꼭 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현미밥 반 공기, 닭 가슴살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1숟갈, 데친 브로콜리와 당근, 배 1조각 정도의 과일. 이 정도 식단이면 혈압과 혈당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끼 바꾼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 한 달, 3달 꾸준히 이어가면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약을 끊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나요? 아닙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는 과정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며 천천히 진행해야 하고 생활습관 개선이 병행될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식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리듬입니다. 가능하면 저녁은 7시 이전에 취침 전 2-3시간은 금식 상태를 유지하고 물은 하루 1.5리터 이상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 한 가지, 스트레스 조절과 수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며 과식과 단 음식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하루에 20분에서 30분이라도 햇빛을 쬐며 걷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운동은 하루에 얼마나 해야 하나요? 무리할 필요는 없고 하루 30분 정도 걷기를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약을 줄이는 건 목표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약 없이도 내 몸이 나를 지켜주는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먹는 밥 한 끼에서부터 가능합니다. 당장 내일 아침 식탁을 바꾸는 것으로 건강한 100세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 밥처럼 매일 싱겁고 맛없는 식사만 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건강을 지키면서도 맛있고 배부르고 즐겁게 먹을 수 있는 밥상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노후 건강 맞춤 밥상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낮추는 지중해식 밥상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강 식단으로 특히 심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식단은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지중해식 식사의 가장 큰 장점은 지방의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방이 해로운 게 아니라 어떤 지방이냐가 중요합니다. 포화지방 대신 불포화지방을 섭취하면
혈관에 기름때가 끼는 걸 막고 혈압을 낮추며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통밀빵에 아보카도와 삶은 달걀, 그리고 방울토마토 몇 알. 점심에는 병아리 콩 샐러드, 올리브오일 드레싱에 구운 연어 한 토막, 저녁에는 렌틸콩과 시금치 스튜. 이렇게만 구성해도 차지 않고 당을 덜 넣었지만 풍미 있고 영양 가득한 한 끼가 됩니다. 지중해식 식단에서는 허브와 향신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소금을 줄이더라도 바질, 오레가노, 마늘, 파슬리 같은 허브를 활용하면 음식의 풍미가 살아나고 자연스럽게 짜지 않아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올리브 오일은 그냥 기름이 아닙니다.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스푼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한 혈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한식의 장점을 살린 저염 전통 밥상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발효 장류는 사실 굉장히 건강한 재료입니다. 단 과하게 사용하면 나트륨 폭탄이 되기 때문에 양을 줄이고 대신 직접 담근장이나 저염 장류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밥상의 예를 들어 볼게요. 현미밥에 들기름 살짝 두른 시래기 나물, 된장에 무친 가지 무침, 구운 두부 위에 볶은 파채와 들깨가루, 간은 약하게 한 미역국. 이렇게 구성된 밥상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식이섬유, 단백질, 미네랄이 풍부하고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건강식입니다. 그리고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튀김보다는 찜, 기름에 볶기보다는 데치거나 굽기 또는 생으로 무쳐 먹는 식으로 가공을 최소화하면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발효식품도 적당히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염된 김치나 묵은지는 유산균이 풍부해 장 건강을 도와주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은 반드시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회 섭취량을 30g에서 50g 이내로 조절하고 국물을 버리거나 물에 살짝 헹궈서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혈당 급등을 막는 균형 잡힌 밥상입니다. 이 밥상의 핵심은 혈당 부하를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조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성은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입니다. 예를 들어 잡곡밥 반 공기에 삶은 달걀 1개, 브로콜리와 당근을 데쳐서 들기름에 무친 나물, 두부 조림 약간, 그리고 아몬드 5개에서 7개. 이렇게 구성하면 혈당은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은 오래 가며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를 식사 전에 먼저 먹는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샐러드나 나물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이나 빵 등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 이 식사 순서만 지켜도 혈당 조절 효과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 식사 속도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으며 20분 이상 식사 시간을 가지면 포만감이 더 빨리 느껴지고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한 밥상에서 또 놓치기 쉬운 게 숨은 당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과일 주스, 플레인 요거트, 곡물 시리얼 등에도 당분이 상당히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되도록 무가당으로 고르고 패키지 뒤에 당류 함량을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식품 포장지에서 총 당류 그램이나 첨가당 0g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숨은 당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 활동도 식단만큼 중요합니다. 밥을 먹고 바로 앉거나 눕는 것보다 10분에서 20분이라도 가볍게 걸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엔 설거지하면서 집안일을 살짝 하거나 점심 후엔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저녁 후엔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식사와 활동을 세트로 생각하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모든 식단은 지속 가능한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너무 엄격하게 무조건 참으면서 식사하면 금세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도 소량 즐기고 맛있게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루 3끼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입니다. 이 3끼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혈압도 혈당도 그리고 건강한 노후도 달라집니다. 밥상이 곧 약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약이 되고 병을 예방하는 힘이 되며 몸을 되살리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밥상을 바꾸는 것, 그게 약을 끊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되돌린 사람들의 공통점은 꾸준한 식단 실천과 작은 습관의 변화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 하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분들은 어떻게 식단을 실천했을까요? 첫째, 식단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해도 괜찮으니 꾸준히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흰밥을 갑자기 현미밥으로 바꾸기보다 처음에는 잡곡밥과 섞어 먹고 점차 현미 비율을 늘려갔습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둘째, 식단 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누우면 혈당이 쉽게 올라가기 때문에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또 스트레스가 혈압과 혈당에 악영향을 주므로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셋째, 자신만의 건강 식단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좋아하는 재료와 조리법을 활용해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식사에 즐거움이 있어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식단을 실천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며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외로움과 유혹을 이겨내기 쉽습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몸 상태를 체크하고 기록했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를 꾸준히 확인해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며 동기부여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몇 가지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공복감을 줄여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작은 접시를 사용해서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이세요. 시각적으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야식이나 간식을 줄이고 특히 가공식품과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은 피하세요. 넷째, 식사 일기를 작성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혈압과 혈당은 어땠는지 기록하면 식습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과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요가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며 식단과 병행할 때 건강 회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모든 변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 관리를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건강한 식단의 기본입니다. 특히 탄수화물은 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류를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제된 흰쌀이나 흰 밀가루 대신 현미, 잡곡, 통밀 등 섬유질이 풍부한 복합성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이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신진대사에 꼭 필요합니다. 기름기 적은 생선, 닭 가슴살, 두부, 콩류를 추천합니다. 특히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지방도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식단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과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가 너무 고프지 않도록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먹고 간식은 건강한 재료로 소량만 섭취하세요. 또한 수분 섭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체 대사도 활발해집니다. 단, 단맛이 강한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식단에서는 염분 섭취 줄이기가 필수입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짠 반찬은 최대한 피하고 요리를 할 때는 소금을 적게 넣고 허브나 향신료로 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준비할 때는 계획적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일주일치 식단을 미리 계획하면 불필요한 외식이나 편의점 음식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 조리법을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찜, 굽기, 삶기, 무침 등을 활용해 음식의 질감과 맛을 살리면 식사의 만족도가 올라가며 지속하기 쉽습니다. 이제 몇 가지 실생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음식 먹을 때 천천히 꼭꼭 씹는 것입니다.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이 더 빨리 오고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며 즐겁게 먹는 식습관은 꾸준한 식단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식단을 지키지 못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식단 실천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건강 3줄 요약입니다. 혈압과 혈당은 식단에서 시작됩니다. 조금씩 꾸준히가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식탁의 선택이 꾸준함을 만듭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